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개장 후 방송. 그러면 오늘은 제가 편집을 위해서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17일 금요일 개장 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수급, 양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늘 오후 의외로 순매수를 하고 있군요. 코스닥은 순매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환율은요, 9원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 오늘 환율이 오름에도 의외로 지금 지금까지는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세군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0.5%, 지금 현재는 외국인 순매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는 매도 차익 거래로 오늘 돌아섰군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순매수 해주고 있어 다행이기는 한데요. 지금의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봐서는 계속 좀 아직은 오늘 가늠하기는 힘들다.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들 아침에 순매도를 많이 하네요. 아까 15분 전에 비해서 319억 더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도가 많네요. 그 다음에 투신도 오늘 매도입니다. 17억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아까보다 136억 더 팔았네요. 사모펀드도 22억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연기금도요, 14억 더 팔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다 파네요. 지금 0.6% 지금 수급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그 속에 두드러지는 거는, 해배터리 3인방, 아마 이쪽은요, 이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유럽에서 IRA법이, 유럽판 IRA법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소재 원자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비캠, 도시광산, 그 다음에 어바니튬, 하이드로리튬, 이런 쪽으로 소재, 그 미네랄 이쪽으로 좀 높아질 거고요. 오늘 미래나노텍, 금양 이쪽은 이제 수산리튬 가공 관련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주식들. 그래서 오늘은 뚜렷하게 성격이 보이네요. 시장이 좀 뭐랄까 성격이 좀 뚜렷합니다. 그다음 대보마그네틱, 그러니까 지금 미래나노텍, 금양, 대보마그네틱은 또 수산의 리튬 임가공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마디로 2차 전지는 소재와 천연자원, 미네랄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두각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이오플로우를 많이 샀는데, 기관도 많이 샀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본다고 하는 걸 이번 주말에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바니튬, 하이드로리튬은 어제 나올 거 다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에코앤드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1360인데요. 에코앤드림, 옛날에 E&D입니다. 에코앤드림이 E&D인데요. 이 회사가 핵심이 이제 이거거든요. 소위격 양극화물질, 전구체란 작은 금속 알갱이라 그랬죠. 이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많이 막 수백 개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수산화 리튬하고 섞으면 이게 이제 양극 활물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구체인데 이게 지금 공장을 준공, 작년 7월에 공장을 준공하고 벨기에 유미코의 계약이 나오느냐 마느냐 여기 엄청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를 뭐 모르는 분들은 뭐 하이드로리튬 뭐 이 계약이 나와야 됐나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너무 급해. 너무 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E&D도 7월에 준공해서 지금 이제 풀 가동을 시운전을 준비를 마치고 네. 시운전 준비를 이제 마쳤다. 한 6개월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좀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근데 공급 계약이 안 됐죠. 왜냐? 여기서 시제품 나온 거를 또 벨기에 유미코 보내가지고 벨기에 유미코에 테스트하고 벨기에 유미코는 또 그냥 있겠습니까? 또 자동차 메이커랑도 또 뭐 서로 협의도 좀 하고 또 뭐 유럽 회사니까 또 유럽 사람들 늦잖아요. 동작이 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물론 이것도 계약이 되면 급등하는 이 자꾸 늘어지니까 참 에코앤드림 주주들도 참 지루할 건데요. 근데 이런 과정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슈 분석에 제가 해놨지만 하이드로리튬 워반 리튬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젊은 우리 2030 채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무슨 제품이 금방금방 나와서 금방금방 팔릴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그동안에도 쭉 제가 합리적인 객관적인 증거들만 모아서 추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1월 31일 날 초도 물품이 나와서 600kg이 이수화학에 갔다. 이게 지발 한 번에 나왔고요. 어제는 2월 16일 날에는 이제 물량이 1.4톤이 물량이 커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수화학에 400kg 가고 나머지 1톤은 A사 갔다 한데 또 우리 네티즌 수사대 우리 또 회원님이 한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신문 기사였습니다. 정석 케미칼인 것 같아요. 우리 참 회원님들이 다 공부를 저처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석 케미칼 기사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석 케미칼인 것 같아요. 그렇지 1.4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났죠. 이제 초도품 다음에 이제 양산품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다 테스트가 이제 끝났겠죠. 테스트는 다 끝났고 테스트에 따라 반응이 오는데 이제 양산품 본격적으로 그래서 회사도 작년 12월부터 이제 투입되고 본격했으면요. 빠르면 3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3월 때 풀 가동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들이 이미 이 순도 99.995% 기사도 났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다 나와 있는데 실컷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혼자서 이런 공부는 하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 보수고도 잘 되고 이런 회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국내에 양극재 전해질 업체 견적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견적 요청이란 거는 계약 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계약 이전. 해외 업체들도 오고 있고, 이제 양산공유한테 장기 대량, 응? 차근차근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순도 99.995 수산화 리튬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순도 99.995가 이미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그냥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막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정말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요거 있죠. 재정 회장 사퇴하라.
이 포스코 회장인데요. 이 최정호 회장이 내년 2024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거는 상상입니다. 상상. 이번에 움브레 무에르또 엄청나게 홍보했잖아요. 지금 리튬에서 포스코가 엄청 홍보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그런 특허나 그런 걸 볼 때 이 회사가 지금 이거 할 역량이 될까? 기술적으로?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번에 이런 것들은 리튬과 옴브레 무에르토를 강조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 임기 채울래? 연임할 수도 있어. 나 연임할래? 뭐 이런 것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이번에 그런 막 홍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포스코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포스코에 좀 아시는 분들 그렇더라. 여기는 엄청나게 줄서기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센티미에 붙어서 가느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대기업들이 어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특히 공기업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줄 타고 막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인 건데 뭐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이런 기사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 양반이 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연임 좀 할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도 잘 되고 잘 돼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 돼야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도 다 잘 되고 잘 돼야죠. 주식 투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주주들이 못 되는 꼴을 봐야 돈을 번다가 마음 심보가 걸러먹었다. 그는 그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죠.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내가 돈 벌겠다.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공매도를 싫어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세비캠도 최근에 제가 사실 우리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위메이드란 너무 좋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 드려요. 세미캠 핫 종목입니다. 세비캠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비캠이 많이 오르니까 세비캠 장중 핫 종목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자, 10760이 아니었나요? 107600이네요. 세비캠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캠은 자본금 27억 예쁘네요. 자본금은 잡을수록 좋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은 여러분 이제 대체로 아실 건데 이 회사는 뭐냐 한다면 폐배터리 재활용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가 있어야 뭘 재활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광산으로 치면 뭐 그 광맥을 뭘 개발해야 광산을 뭘 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았냐? 여기 나오죠. 네, 요거죠. 한국정부채와 MOU에서 우리가 성일 하이텍은요. 삼성그룹 지분이 10%가 넘거든요. 삼성의 SDI 쪽입니다. 라인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세비캠은 좀 LG화학 쪽입니다. 세비캠. 그래서 좀 나름 광맥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G화학하고 영풍하고 한 게 한국전구체라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공급한다. 그럼 어디서 원자재가 오느냐? 이 원자재가 지금은 이 회사 원자재는 당연히 지금 전기차에서 무슨 전기차 이제 보급되는데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양극재, 배터리나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것들을 지금 주로 하는 거니까 LG화학 같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를 끼고 있으면 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니켈, 코발트만, 니켈, 코발트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600g 탄산리튬 해수, 이건 뭐 지켜볼 말씀드렸죠. 탄산리튬 해수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라 그랬으니, 만약에 탄산리튬을 정말로 의미 있는 고순도 탄산리튬이 나온다 하면 그 회사는 정말 인정해야죠.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이 부분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탄산리튬 생산할 거다 한다면 그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니켈, 코발트를 또 95%까지 추출한다, 회수한다, 이런 말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폐배터리 산업 특성이요. 그래서 나름 광맥은 건강하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하고 폐산, 이거는 그냥 늘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맨날 한 100억 대 정도 하는 일이고요. 폐전지 활용, 요게 이제 성장인데, 매출의 규모는 성일 하이텍에 비하면 많이 작죠. 아직은요. 그래서 LG 화학 등으로부터 불량 양극재를 사서, 근데 그때 여기는 좀 차이가, 성일 하이텍은요, 이 회사는 블랙 파우더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매입. 성일 하이텍은 저거 스스로 블랙 파우더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하고는 요게 좀 서로 비교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도 성일 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블랙 파우더를 사오는데 성일 하이텍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하는 게 차이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아직은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 회사가 액상으로 공급하는데 이걸 잘 설명을 저렇게 사장님 IR 영상을 이렇게 쭉 봐도 잘 액상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 주장은 여기는 액상으로 해서 바로 공급하니까 원가 경쟁률이 높다 하는데, 영업이익률은 성일 하이텍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회사의 이 액상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아직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해 보겠어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나름 LG란 광맥을 끼고 있다. 성일 하이텍은 삼성, SG란 광맥을 끼고 있어서 근거는 충분한 회사다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성일 하이텍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성일 하이텍 지금 성일 하이텍이 시가총액이 1조 6,800억인데요. 1조 7천억이라고 하고, 세비캠이 5,500억. 요거는 좀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크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배경은 또 뭐였죠? 최근에 요게 이제 상장 6개월 지나면 6개월 의무 보호 예술할까요? 6개월 내 보유 확계하는 확약을 합니다. 기관들이 조건으로 공모 주식을 받는데, 그게 이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량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주춤하더니 치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거거든요. 성일 하이텍 등에 비해서. 그래서 세비캠은 상대적으로 본다면 좀 성일 하이텍 등에 비해 덜 올랐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비캠을 좀 언급해드렸던 배경이 그런 데 있다. 특히 6개월 의무 확약 물량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누를 매물이 없죠. 그래서 사실 세비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었어요. 이렇게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이때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제법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좀 올랐잖아요. 딴 애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세비캠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세비캠이 좀, 이 중에서 고르려 하면 세비캠이 유리하고, IS 동서도 성일 하이텍 시가총액이 아까 1조 또 까먹었네요. 1조 8천억, 7천억이었나요? 항상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일 하이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오늘 오르면 좀 비슷해지나요?
IS 동서가 지금 1조 3천억이네요. 아직도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IS 동서도 최근에 추천드렸었고 세비캠 추천드린 이유가 성일 하이텍 대비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면요. 상대 비교를 하고 기업 내용을 알면 네,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지원님, 우리 애청자님 학식으로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누가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불안하시거든요. 주가 빠지면 맨날 악재 없냐, 악재 났냐, 이런 하면서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시는데, 이런 걸 알면 빠지면,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 이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1월 31일 날부터 했는데 2월 1일 날 우리 정혜원님께 추천드린 2월 1일 날요 장중에 1,몇백 원씩 빠졌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게임을 1월 31일 날 서비스 시작하는 거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조짐이 보여? 그래 추천을 드리는 거죠. 추천 드린 날 주가 장중에 막 1,100원, 1,200원 빠지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1,100원, 1,200원 빠질 때 우리는 기업 내용을 아니까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하고 사는 거고요.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1,100원 빠지면요. 또 무슨 악재 난 거 아니야? 이래가 막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번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번에 빠지니까 미메이드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며칠 전에 꼭 정보가 새 나가서 반영되더라. 아마 이러면 4분기가 어닝 쇼크인가 보다. 근데 뭐라 그랬죠? 4분기 어닝 쇼크 나더라도 네,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죠. 빠지더라도 불안해하죠. 그래? 만약 앞에 사서 얘를 사서 이 정도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그래? 실적 나오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한번 지켜보지 뭐 하다가 운 좋게 이런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아시면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거고요. 모르시면 한없이 공포만 몰려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그 알전TV라고 새롭게 하나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직은 이제 초보입니다. 알전TV. 알면 전락이 서고 모르면 공포감만 든다. 그 말인데요. 여기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기는 주식 말고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어제 하나 올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해놨으니까요. 자, 9시 51번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의 웬데요.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대량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은요. 8원대 정도 올라와서 1290원대 이제 1300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701이라고 오늘 환율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지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112억 샀네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꿈쩍을 안 해요. 조금 의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내용은 좀 살펴볼게요. 지금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 봅니다. 제 방송 마치고 변화할 수가 있어서 오늘 10시 반, 11시 이후에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 선물은 오늘도 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물 매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투자는요. 지금 오늘 1,600억대 팔고 있어서 아까보다 194억 더 팔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요. 오늘 외국인 많이 파는데요. 와, 1,300억을 벌써 팝니다. 472억 더 팔았네요.
금융투자도요. 49억 더 팔았네요. 투실은요. 아까보다 7억 줄었습니다. 연기금이 좀 매도가 많네요. 연기금이 58억. 연기금을 제가 얘기를 좀 해놨는데요. 연기금 자료, 국민연금 자료 영상 한번 꼭 봐주십시오. 방송 끝나시면요. 36억 더 팔았네요. 결국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파는데요. 1300억 정도 팔아서 지금 0.9% 하락인데, 야, 외국인이 이 정도 팔아서 이 정도 하락이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제 코스닥 시장에 1900억 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외국인들 하루 단위로 퐁당퐁당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계적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뭐랄까 좀 산만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반도체 쪽은 오늘 그런 얘기 났습니다. 중국이 지금 네덜란드, 미국 그 회사 램 리서치나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ASML도 EUV 장비를 중국에 공급 이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ASML이 왜 그러냐? 왜냐면 ASML의 핵심 부품도 미국에서 오니까요. 그냥 ASML이 미국 안 돼. 나는 중국에 공급할래.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중국에 이제 안 하니까 중국이 라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장비가 그 주변 세정이라든지 주변 장비를 중국에 공급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장비사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도 지금 중국에 규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차질이 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좀 나옵니다. 다음에 지금 IT 쪽도 다들 전반적인 마이너스 분위기고요. 게임주들은 오늘은 네, 역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위메이드 맥스가 왜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그 다음에 오늘 키스트 SM에서 키스트 매각한다 하니까 키스트가 올랐네. 그 다음에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군요. 이번에 그 보톡스, 그래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한테 이기면서 메디톡스 고개를 들고, 메디톡스는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제테마 외에는요, 대테마는 영국에서 균주를 사왔고요. 나머지 휴젤도 그렇고요. 보톡스 회사들이 균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밝힌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메디톡스가 이기면서 나머지 휴젤 이런 데도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휴젤 주식은 안 사겠어요. 이제는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정신 시끄러워 가지고요. 일단 포스코는 좀 강세고요. 포스코 움직이는 뭐 리튬이 좀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다시 뭐 리튬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 알죠. 네, 어쨌거나 뭐 제 생각입니다는 포스코는 이런 회장 연임 등등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과장 홍보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하고, 네. 배터리 재활용 하는 성인라이트 세비캠 아이스동서 쪽, 다음에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미래나노텍 금양 이런 쪽, 다음에 음극재 관련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움직이네요. 대본 마그네틱도 수산화 리튬 쪽이라 봐야 되겠고요. 오늘 어반 리튬은 지금 소폭 플러스 났는데 사실 수산화 리튬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밖에 없다. 하는 것.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알려지겠죠. 알려지는 시장의 신뢰가 생기겠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건설존을 좀 플러스 났고요. 바이오놀 일제히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도 마이너스. 네, 오늘 은행주들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의 수급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300억이나 팔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도 금융투자가 기계적 매물이 1,700억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나름 설명드렸듯이 근거가 있어, 알맹이가 있어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좀 진행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무겁지만 종목 장세들은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어플로우도 공부하고 새로운 거 공부해서 또 우리 CEO님들의 특급 참모로서 여러분의 브레인으로서 여러분이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이런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왜? 환율이 지금 9원 오르고 있어요. 9원 오르고 있어서 환율이 오를 때는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다. 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환경이 아니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하 대표 방송 끝나고 10시 반, 11시 이후에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단위로 수요일부터 하루 단위로 거칠게 사고 파는 경향들이 등장했구나. 변동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르면 1, 2% 빠지면 1, 2%씩 빠지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는데 그래도 오늘 오르는 게 폐배터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나름 근거 있는 논리적 근거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재료주는 좀 움직이기는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제 설명 많이 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